자, 첫 번째 뉴스부터 달려보죠. 네, 진양철이다. 예, 어제 뉴스룸에 말이죠.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열연했던 배우 이성민 씨 나왔었습니다. 자,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아무래도 제 연령대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나이를 연기하는 게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고 어린 도준에게 너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씬이 있어요. 사실 대본에는 그렇게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그렇게 다그치는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리허설 하면서 감독님하고 진양철이 진도준이라는 아이가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페이크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연기를 했었어요. 이제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 만났으면 좋겠고 내년에 소원 꼭 다 이루래. 내년에 소원 꼭 다 이루래. 자, 인터뷰 나가는 동안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누가 또 연기 대상, 또 그런 거 아닐까 봐 그렇게 티를 내십니까? 네 미래를 아는 거 아이가 도저히?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네 내 손주다이. 글마 도저히 파이다이. 소원 꼭 이루래. 네, 참.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박수 안 쳐주고 삐져. 자, 이 기자. 네. 어제 혹시 이성민 씨 회사에서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나 못 봤어. 저번에 이정재 씨도 못 봤는데. 저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회사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JTBC 뉴스룸에요. 이렇게 배우 이성민 씨가 출연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극 중에서 진양철 회장 역을 연기를 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성민 씨가 맡은 역할이 자신의 연령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시청자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극 중에서 이 진양철 회장이 어린 진도준에게요. 미래를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감독과 미리 상의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페이크를 준다고 하죠. 눈속임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낸 거라고 전했고요. 특히 화제였던 이 선망 증세 연기에 대해서는 이 돌아가신 장모님이 선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의 기억에 상상력을 더해서 연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회 먹고 식중독 걸렸어요. 자, 지난 5월에 한 남성이 경남 지역 횟집 38곳에 이 장염 사기 전화로 이렇게 이 300만 원 넘게 갈취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건 반장 가족께서도 이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는데요. 자,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그 주말에 해먹고 간 사람인데요. 네, 네, 뭐가 문제, 피통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언제요? 주말에 토요일 날요. 자리가 어디셨죠?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네, 설명해 주시면 어느 자리에 앉으셨는지. 들어가서 왼쪽으로 그냥 앉으라는데 앉았는데. 앉으라는데 앉으셨다니 몇 분이서 오셨는데요? 2명이요. 두 분이서요. 회는 뭐 드셨어요? 광어요. 광어요? 네. 뭐뭐 종류예요? 저희 광어만 판 적이 없는데. 잠깐만. 신산 아니에요? 예? 어디로 전화하셨어요? 신산. 네, 바탕의 집인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들어보신 것처럼 정말 어딜 가서 먹어서 그것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면 그 상황을 저렇게 뭐랄까요? 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좀 자신 없게 얘기할 리는 없단 말이죠. 느낌이 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 밤 9시쯤이었는데요. 이 부산의 한 횟집에 주말에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식중독이 걸렸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옆주가 그럼 몇 시에 오셨고 몇 분이서 오셨고 어디 앉으셨냐, 뭐 주문하셨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뭐 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앉으라는 자리에 앉았다면서 광어를 먹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광어만 따로 팔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당황을 하더니 다른 아하. 횟집 이름을 댑니다. 아. 이 사장님이 여기는 다른 횟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번호로 오긴 했는데요. 예. 지난 5월에도 똑같은 내용과 말투로 비슷한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하하. 이 지난 5월에 한 남성이 경남 지역에 있는 횟집 38곳에 이렇게 장염 사기 전화를 해서 300만 원 넘게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도 그 5월에 똑같은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난 26일에 또 전화가 걸려왔던 거고요. 그 5월 당시에는 피해가 없이 넘어갔지만 이 동일범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셨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이 사반 가족 사장님 왈, 이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으니 우리 사건 반장의 힘을 보여달라면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 반장에 제보하려고 하신 건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날까 싶으니까 업주가 외식업 중앙회에다가 그 제보를 했습니다. 전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전화를 또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뭐라 했냐면 이걸 제보하면서 좀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담당 팀장도 전국적으로 써야 돼야 되니까 경찰청에서 제보하게 되면 하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경찰청은 지방사건이 뭐 전국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이 사장님이 유명한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식중독 피해 전화를 왔을 경우에 그 음식점을 횟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당신이 와서 신고하게 되면은 보험치료 해주겠다. 아니면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있죠. 예. 카드를 갖고든지 카드 증명서 갖고든지 아니면은 그 영수증이 없다을 경우에는 카드 그 사용 내역이 있거든요. 이걸 갖고 오면은 아마 그만하게 되면은 그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오지도 않고 그렇죠. 신고할 거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언하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질문하게 알겠습니다. 되면은 그런 상황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빨리 좀 이어가죠. 누가 진짜 갑질.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어느 가정집 대문 앞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자, 여기다 택배 놔두고 가면 무조건 반품. 무조건 반품 시킵니다. 37번째 진행 중. 자, 여기도 아니다. 3층에 올려놔라. 39번째 반품. 야, 이거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 그러고 세 번째. 결국 45번째 반품 중. 배송 요청 사항 읽고 정확히 3층에다 놓고 가세요. 특히 무거운 택배, 이거 제발 3층에 올려놓으세요. 자, 이 내용을 들어봤더니 설마 집 앞에다가 3층까지 안 갖다 줬다고 계속 반송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거란 모를까 3층까지 올렸다 주지 않았다고 지금 저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 택배기사와 집주인의 맞대결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안내문을 보면 대문 앞에 택배 놔두고 가면 무조건 반품시킨다. 37번째 반품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이 3층까지 물건을 배송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 소비자가 반품을 지속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집주인은 비슷한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면서 45번이나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청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보란 듯이 배송 방법을 1번부터 4번까지 적어놓은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군요. 자, 또 다른 사진도 함께 보시죠. 자,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원입니다. 입주민분들은 읽어주세요. 배송할 때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는 거 불만 갖고 만나면 심지어 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엘리베이터 안 타고 어떻게 배송을 합니까? 저희가 심지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오래 타고 있다고 욕을 하는데요. 아니, 저희가 왜 을처럼 그런 욕을 먹어야 합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럼 가불관계가 계단으로 아니잖아요.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20층도 있고요. 뭐 엄청 높은 데도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당신 택배 짐 때문에 좁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경우 있어요. 조금 좀 한산할 때 배달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산한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특한 유형의 갑질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기사가 우리가 왜 욕먹어야 하냐 하면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요. 아예 그냥 택배 주문을 안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갔죠. 음주 단속 피하려다가 점점점입니다. 연말연시 회식, 각종 모임 등등으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 요즘 잦죠. 딱 한 번이라는 생각으로 일어난 참담한 사고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아직 문제 없는 자,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저렇게 차가 휙 하더니 결국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그 오토바이 운전자 박 변호사님 네. 사망했습니다. 자, 지금 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저 많이 다쳐가지고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직전에 음주 단속이 있었고요. 그 음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부딪혔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 옮겼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 인근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은 후에 경찰에 인계를 했고 잡긴 잡았군요. 잡았습니다. 예. 특가법상의 도주치사가 됩니다. 구속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한 또 다른 영상 보고 가시죠. 자, 일단 아직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쿵 하더니 차가 저기 슈리르르 막 돌고 아이고, 자, 뭔가 잠시 순찰차도 저렇게 달려오는 거 보니까 역시나 그렇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가 저렇게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이건 도대체 뭡니까 또? 그러니까요. 음주 단속반을 보고 달아나는 차량이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 5대를 파손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만히 그냥 잘 있던 그랜저 차량이 음주 차량에 튕겨서 다른 차량과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그랜저 차량 가만히 있다가 당했으니까 잘못이 없고 잘못은 음주 차량이 있고 손해배상도 이 음주 차량이 해줘야 하는데요. 보험 처리 빼고 이 5대의 비용만 1억 6,500만 원이 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무튼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제 남자친구 이해가 됩니까? 합니다. 자, 이건 말이죠. 우리 사반 가족께서 저희에게 직접 좀 판단을 해달라고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이 남자친구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케이크를 선물한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사연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남자친구의 전 부인이 남자친구에게 케이크 먹고 싶다 이런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이 남자친구가 그 전 부인에게 23,000원 정도 하는 그 케이크 기프티콘을 바로 선물을 저겁니다.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현 여친에게는 케이크 하나 안 사줬다는 겁니다. 뭐 네가 꽃이다 이런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케이크는 안 사주면서 야, 네가 꽃이야. 입으로만, 말로만, 립 서비스로.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자기야, 내가 걔랑 이혼은 했지만 왼수로 지내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직접 케이크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기프티콘 보낸 것뿐인데 이게 사반의 제보까지 해야 될 일이니? 동그라미. 아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입니다. 야, 정신 차려. 걔 너 크리스마스에 뭐 하나 떡 떠보려고 떡밥 던진 거야. 넌 그걸 덥석 문 거고 정말 몰라서 이래. 다 떠나서 너 나한테 케이크 사줬어? 안 사줬어? X. 자, 팀장님부터 속도감 있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어진 아내한테 예. 친하게 지내는 건 따를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여친한테 케이크도 안 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여자한테 케이크를 보냈다. 이거는 현 여자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 남성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선물하려고 그러면 전혀 모르게 해야죠. 이거 알게 한 거는 본인의 실수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네. 자, 소장님. 네, 저도 팀장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2번 기분 나빠요. 많이 나빠요. 한 번은 전 부인한테, 전 여친도 아니죠. 전 이혼한 부인한테 케이크를 사주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뭐 그들이 쿨하게 친구처럼 하기로 헤어졌다면 뭐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현 여친한테는 더 잘해야죠. 23,000원짜리 케이크가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그 무엇을 뭐 마음 뭐 꽃이야 이런 말만 하면 안 되죠. 더 소중하게 해줘야죠. 예.
어제 연예대상 특별상을 받았지만 오늘의 이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다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릴 것 같은 위기감에 처한 우리 박지훈 변호사. 조금 위기이지만 저는 이 남성을 조금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아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혹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을 한 것 같아요. 기프트콘 이거는 뭐 사실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꽃이 아니고 꽃을 사주든지 지금 여자친구가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그 다음 날 정도는 큰 선물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케이크 이름이 러브 라이크. 하필이면 저걸 사줬을까요? 예. 생각보다 되게 싸요. 저거는 조금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니까 뭐 4만 원짜리 아니니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현성류님이요. 당장 그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크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씀하셨고요. 플라워피쉬님이 헤어져서 전 여친 되면 케이크 줄 것 같네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발마녀님은 만약에 이 전 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의 판단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